사부장님, 우리 지금이라도 그 차세대들, 이 방에다가 좀 올리죠. 그 차세대들이 좀 많이 배우고 하면 좋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어서들 들어오세요. 일찍 들어오시는 분들은 항상 일찍 들어오셔서 얼굴을 익힐만 합니다. 최소한 이름이라도 익힐만 합니다. 화면을 안 켜셔도. 일찍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탄소진흥원에서 그 파견 나와서 거기 컴, 그 컨벤션을 하는데 거기 다녀왔었어요. 그랬더니 그 저는 탄소 이래서 좀 무슨 환경, 공기 정화 뭐 이런 쪽으로만 생각했는데 보니까 여러 그 탄소 그 재질로 만든 여러 생활용품들, 우리가 뭐 보면 골프, 샤프트스부터 뭐 이런 그 활,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항공, 에어로스페이스 여러 그 소재들이 탄소 그 재질들이 상당히 가볍고 또 견고하고 또 그 타이타늄이나 이런 것보다도 좀 값이 좋으니까 그런 걸로 해서 비행기도 만들고 뭐 이런 보트도 만들고 자동차 부품 여러 가지 상당히 초경량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또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런 그 뭐랄까 의족 같은 거 이런 로보틱 산업 이런 쪽에도 상당히 뭐 이렇게 아이 오프닝 될 만한 그런 아이템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롱비치에서 했는데 앞으로 그 우리 회원들이 그러한 그 좋은 그런 정보 이런 아퍼튜니티를 받아서 한국에 그 있는 탄소 기업들의 하고 연관이 돼서 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아퍼튜니티가 상당히 많겠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보니까 그 탄소 제품들은 뭐 그 탄소 그 필터, 그 카본 필터, 그 워터 필터서부터 에어 필터 뭐 이런 소재도 있지만 생각 이외로 그 여러 가지 제품들로 이렇게 그 가공할 수 있는 앞으로의 그 상당히 퓨처 비즈니스 인데 현재는 지금 현재 그 미국하고 일본이 지금 현재 지도를 하고 있대요. 근데 지금 아무래도 차이나가 그쪽 부분에 있어서 많이 또, 그 마켓의 쉐어를,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우리 한국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탄소 기업들을 위해서 우리 미국에서 좀 이렇게 많이 해야 될 이런 역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앞으로의 정말, 어떤 마켓 쉐어를 큰 비즈니스인데, 그래서 좀, 그 강의도 좀 듣고, 그다음에 이제 좀 앞으로도, 우리가 그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좀 연결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쉐어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네.
국제 간의 무역이 점점 영역을 이제 넘나드니까요. 다양해지고 음, 일단 저희가 공부해야 될 게 많습니다. 정보들이 음.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형태입니다. 예, 그래도 어서 이게 들어오십시오. 젊었을 때 이렇게 그런 데를 좀 자주 안 가봤나, 좀 아쉬운 점이 많더라고요. 자, 이제 시작하시죠. 네. 네. 뭐 한 4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예, 일찍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일찍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다들 훈련이 되셔서 더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씀드리자면 본인이 온라인으로 등록하신 이름과 똑같이 본인의 그 이름이 자기 화면 상편 그 아래쪽에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주시면 좋겠는 게 아니고 그러셔야 그 출석 크레딧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능하시면 지역도 옆에 써주시면 저희가 좀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광고를 드렸는데 저희 사무장님께 전화번호 보내달라고 그 저희가 SNS를 할 수 있도록 연결할 수 있도록 해드렸는데 잘들 하고 계시죠? 예, 만약에 그렇게 안 하셨다면 옥타 사무국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저희가 이제 그 질문을 받거나 이럴 경우에 그 자연스럽게 지금 뮤트를 푸시고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나는 뭐 질문을 내 목소리를 내놓고 질문하기가 좀 그렇다. 수줍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챈트룸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질문을 해 주시면 그 저희가 읽고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바로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제가 지금 한번 쳐 볼게요. 챈트룸에 이렇게 떴죠? 요 창에다 질문해 주시는 겁니다. 뭐 질문은 웬만하면은 저희가 Q&A 시간을 드릴 때 몰아서 해 주시면 아무래도 수업하는 데 좀 더 원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들 아시겠지만 내가 나의 화면 그 위에 보면은 이제 오른쪽 위에 보면 뮤트 옆에 점점점, 점점점 이렇게 누르시면 제일 마지막 자리에 이름을 바꾸는 창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 이름이 갤럭시나 아이폰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기 점점점을 누르셔서 이름을 다시 선정해 주시고요. 보통 기본적으로 이제 그 강사님의 이 강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뮤트는 해 주시고 제가 한번 뮤트해 볼게요. 제가 지금 붕어처럼 입을 뻐끔뻐끔했지만 아무도 듣지 못하셨죠? 이렇게 그 마이크 표시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X 그 한 가입표가 돼 있어야 되고요. 요 비디오는 웬만하면 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무역 아카데미에 참석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 강사님들이 대부분이 강의를 잘하셔요. 제가 보니까 이러한 강의 실력을 가지신 분들이 한 번에 모으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수준이다라고 보여지지만 역시 그래도 오프라인 강의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벽에다 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이 앞쪽에 이제 일찍 들어오신 분들은 화면 앞쪽으로 이제 배치가 됩니다. 부지런하신 관계로. 그러면 웬만하면 예쁜 얼굴 보여주시고 눈도 맞춰주시고 웃어주시면 강의하시는 분이 훨씬 더 편하겠다. 그리고 어렵더라도 고개도 가끔 끄덕끄덕 해주시면 '내 말을 알아듣고 있구나.'라고 안도할 수 있다. 라는 부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금 두 번의 강의를 통해서 출석률 되게 좋았고 이제 저희 위원장님께서 바쁘신 중에도 매주 참석하시면서 시험 문제를 요번 주에 나온 거 좀 뭘 낼까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쉽고 어렵지 쉽지만 그래도 그 선별은 해야 되기 때문에 '뭘 선택할까?' 매일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강사님의 리액션이 가장 많은 부분에 선정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 강의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6시 정각이니까요. 천천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는 분들마다 뮤트 다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강의 경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저희가 중반이에요. 이 세 번째쯤 되면 이제 이때부터 이제 약간씩 늦게들 들어오시고 특히나 지금 오늘의 LA 날씨는 무척 흐립니다. 그래서 시간대가 좀 헷갈려 보이는 날씨일 수 있다.
그래도 지금 맞춰서 6시 정각에 들어오시는 40명 가까운 그 분들 정말 복 받으실 겁니다. 그럼 저희가 제 시간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그 무역 아카데미 2024년 무역 아카데미를 두 군데 단체에서 주재를 합니다. 옥타 LA 하고요.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서 주재를 하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옥타 LA에서는 저희 그 세미나 분과위원장님 김진정 변호사님께서 첫 번째 포문을 여셨고, 오늘은 세 번째 그 강의로 저기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서 최봉규 영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예, 저희 최봉규 영사님께서는 관세청에 계셨던 관세 영사세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수출품이 미국에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잘 관리하시고, 그다음에 그 모든 네 조항들도 설명해 주시고 그러시는 분입니다. 제가 요거를 시작하기 전에 여쭤봤거든요. 도대체 영사관에서 관세 영사들 보통 나오면 어떠세요? 라고 여쭤봤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으로 자리가 돼 있어서 법규만 잘 지키면 그래도 특별한 문제 없이 이제 물건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법규가 잘 그 시스템으로 정착되지 않은 나라, 한마디로 관료나 기분에 의해서 많이 아직까지 좌우되는 나라는 그 나라의 그 파견되신 광세 영사님들께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저희 한국 코리아 상품이 묶이지 않고 제대로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십니다. 물리적 또는 외교적 네트워킹을 이용한 그런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희는 이분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관사라든가 법규에 있는 부분은 이 공무원, 저희 영사관에 계신 공무원들에게 물어보셔서 오피셜한 내용을 들으시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주제를 통해서 뇌피셜은 저희가 알아서 하는 걸로 하면 무척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최봉구 영사님 1년에 뭐 강의를 하시는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저희와 함께 하시는데요. 할 때마다 이제 강의가 발전하시고 이제 그 원활한 애드리브로 점점 더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이 통관이라고 하는 관세 FTA, 그러한 무거운 주제를 저희 그 충분히 그 정부가 갖고 있는 그런 노하우를 통해서 최전선의 정보를 통해서 정확히 풀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풀린다라는 부분도 정확하게 짚어 주실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쁘신 중에도 영사관 지금 문 닫았는데 시간 외에 근무를 하시면서 저희에게 정보를 정해 주시러 참석하신 최봉기 영사님께서 오늘 통관 품목 분류 및 FTA를 통한 절세 전략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최봉기 영사님,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 로스앤젤레스 청량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봉규 영사라고 합니다.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미국은 룰 베이스대로 행정이 이루어져서 괜찮다. 개도국에 가신 관세 영사님들이 어, 우리나라 물건이 굉장히 불합리하게 잡혔을 때 역할을 많이 하신다. 예, 맞아요. 근데 제가 일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민원으로 어떻게 이런 물품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면서 질문을 주시고 있고 여기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품목 분류라는 분야가 그리고 FTA라는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품목 분류라는 분야는 이 분야에서만 30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이 계실 만큼 굉장한 전문성과 예, 노력과 시간과 뭐 연구 등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근데 제가 관세청에서 12년을 근무를 했었고요. 여기 오기 전에. 그리고 품목 분류를 전문적으로 다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품목 분류에 대해서 정말 딥한 그런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건 개론적인 부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체계를 잡아가실지 이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항상 무역과 관련해서는 커스텀스 브로커 그리고 이 여러 무역 물류 분야에 종사하시는 전문가 분들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면 화면 공유해가지고 예, 제가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오늘 딱딱하게 그냥 강의하는 게 아니고 미국과 한국의 품목분류 FTA 이 부분 홈페이지들 이렇게 직접 가서 주소 알려드리면서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보실 수 있는지 이런 가이드 역할까지 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네, 뭐 전 이런 사람인데요. 여기 예, 사진은 12년 전 사진이고 지금과 굉장히 다릅니다. 예, 처음에 관세청 입사했을 때 찍었던 사진이고요. 예, 저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서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예, 예, 관세와 품목 분류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세는 뭐 다들 아시죠? 이제 국경을 넘어서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수입을 할 때 이제 다 이제 조세를 내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이 커스텀스는 관습적 지불, 커스터머리 페이먼트에서 유래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제가 슬라이드는 굉장히 자세하게 작성을 했어요. 근데 이 슬라이드는 나중에 저희 총영상원 홈페이지에 지금 레코딩 중인 동영상과 함께 올릴 때 참고를 하시라고 자세하게 작성을 한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슬라이드는 굉장히 빨리 넘길 겁니다. 예, 관세 도대체 어떻게 도출되는 거냐? 그러면 관세는 과세 가격에다 관세율을 곱하는 거예요. 그럼 품목분류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여기 보이시죠? 품목분류는 이 관세율을 정하는 데 있습니다. 과세 가격은 관세 평가라는 또 다른 전문적인 영역이 필요한 거고요. 오늘은 이 관세 평가는 다루지 않고 이 품목분류와 이 관세율이 FTA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데 이거 관세율 떨어지는 FTA 어그리먼트의 체결로 인해서 떨어지는 관세율을 어떤 식으로 준비해서 절세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10,000달러 제품이고 환율이 1,120달러당 1,120원이면 한국으로 수입할 때 기준이에요. 관세율이 8%면 관세는 89만 6,200원이 된다. 뭐 이렇게 굉장히 간단한 거를 예시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지금부터 품목분류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거 랩탑이죠, 노트북이죠. 하지만 품목분류 세계에서는 랩탑, 노트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8471-300000이라는 번호로 예, 이름이 부여가 됩니다. 예, 요거 플레이스테이션이죠. 노트북, 랩탑과 마찬가지로 이게 10개 자리의 숫자로 분류가 됩니다. 이게 바로 품목 분류입니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상품을 숫자로 구분해 놓는 것이 바로 품목 분류입니다. 네, 품목 분류는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각종 물품을 세계 기구가 정한 국제 통일 상품 분류 체계에 의거해서 하나의 품목 번호에 분류하는 것으로서 국제 통상 상품 분류 체계에 관한 국제 협약 HS 협약이라고 합니다. 에 의해 제약국은 HS 체계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품목 분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뭐 옛날에는 이제 세율로 규정하기 위한 과세 목적이 강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날에는 각종 통계, 운송, 보험, FTA 원산지 이런 다양한 형태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뭐 품목 분류는 물건이 점점 많아지죠. 산업이 발달하면서 그러면서 품목 분류도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HS 협약은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건데 전 세계에 180여 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이 협약에 가입을 하고 유사한 품목분류 체계를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S 협약의 제정 목적은 국제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비슷한 품목 분류 체계 숫자를 쓰면 그 숫자 하나로 우리 이 물품 숫자 6개, 10개 이걸 수입해 라고 하면서 모든 세관들, 나라마다 있는 모든 세관에서 동일한 언어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무역이 촉진이 되는 것이고요. 그 국제무역이 촉진되는 건 비하인드에는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고 무역 통계도 서로 상호 간에 분석이 가능해지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 감기 조심하세요. 제가 지금 목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품목 분류 구조는 뭐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기는 해요. 하지만 제가 뒤에 굉장히 서머리 해가지고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S 코드 구성은 나라마다 달라요. 근데
여기 보시면 6단위, 앞에 6단위, 여기까지는 전 세계가 공통으로 사용을 합니다. 5톤 이하 화물차에 대해서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180개 HS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870421이라는 이름을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7단위부터 협약 금액이 임의로 정하여 사용을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은 현재 10단위를 사용을 하고 있고, 미국은 품목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대부분 8개 아니면 10개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관세 율표에도 차이가 있어요. 한국 관세 율표는 HS 코드가 10자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더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남미 공동시장에 물과 관련된 관세 율표를 보시면요, 좀 단순하죠. 왜냐하면 8자리만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앞에 6자리는 여기 201, 1090까지는 모두 동일하게 쓰고 있고, 이걸 얼마나 더 나누어서 세부적으로 표현을 하느냐, 여기에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수입 업무, 수출 업무를 하실 때 수입을 하는 해당 국가의 전문가인 커스텀스 브로커 관세사 분들과 항상 논의를 하셔야 된다. 이 품목 분류의 관세 율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컨설팅을 하셔서 정확한 품목 분류로 신고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네, 전 세계의 품목을 이렇게 하나로 본 거예요. 테이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이제 앞에 두 개 숫자로만 가지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뉘어 가는 건데, 이거를 요약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 뒤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품목을 찾아가는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품목을 이 표에서 어떻게 세부적으로 찾아가는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품목 분류표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까 예시를 드렸었죠. 노트북과 플레이스테이션. 이거를 찾아가는 과정을 여러분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제가 좀 편하게 쓰고 있는 한국관세청의 품목 분류 사이트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네, 요거 9504 저도 다 못 외워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는 과정은 예 같이 여러분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숫자를 잠깐만요. 메모 좀 하고 같이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 자 아까 보여드린 링크 여기 관세 법령 정보 포털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속견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두 자리에서 앞자리 숫자가 여기 있고요. 뒷자리 숫자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을 때 아까 보여드렸던 뭐였죠? 컴퓨터, 예, 랩탑을 보시면 여기서 어디를 찾아가야 될지 굉장히 좀 82 여기를 보시면 뭐 보일러 기계류, 전기기기, 뭐 여기가 굉장히 유사해 보이죠. 어려운 게 이거예요. 전기기기일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보일러 기계류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84 이렇게 쭉 내려가 보시면요. 워낙에 84 이게 기계류 부분에 품목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져 있습니다. 8471로 아까 말씀드렸었죠. 랩탑 71로 보시면 자동 자료 처리 기계. 컴퓨터가 원래 계산기로부터 시작됐죠. 그 자동 자료 처리 기계 여기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8471 여기서도 또 쭉 있는데요. 아까 랩탑은 이제 노트북이었죠. 휴대용 자동 자료 처리 기계. 중량이 10kg 이하인 것. 중앙 처리 장치, CPU,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말씀드렸던 이 사이트를 가보시면요. 이렇게 FTA가 체결된 국가, 한국입니다. 한국이 FTA로 체결되어 있는 국가마다 세율이 여기 현재 2024년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쫙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WTO 협정 세율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쫙 나와 있습니다. 이 뭐 세율 적용 우선 순위를 보시면 항상 FTA가 항상 위에 가 있어요. 여기 가장 급하게 적용돼야 되는 덤핑 관지 관세, 뭐 긴급 관세 이런 거 닿으면 항상 FTA가 적용이 되거든요. 여기서 나와 있는 기본 관세라든지 WTO 협정 세율은 그 후순위로 밀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FTA 세율이 굉장히 우선순위로 적용이 되고 있다. 국가적으로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FTA 세율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한 미국 FTA를 볼게요. 미국 FTA가 이제
여기 있네요. 0%, 예, 0%임을 확인을 하셨습니다. 뭐 플레이스테이션은 보셨으니까 제가 FTA가 체결되면서 한국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고 이득을 보고 있는 품목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작년에 한국이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어떻게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왠지 이쪽 기계류는 보통 80 여기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요. 이쪽에 가보시면 87 여기 일반 차량 돼 있죠. 일반 차량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자동차 일반 승용차를 볼게요. 여기도 보시면 뭐 트랙터 10인 이상 수송용 자동차, 뭐 승용 자동차와 그 밖에 뭐 기계 화물 자동차 쭉쭉 있는데요. 일반 승용차로 한번 찾아가 볼게요. 승용 자동차 여기 있죠. 승용 자동차로 들어가시면 8703에서 이제 신차로 볼 거고요. 어, 뭐 보통 뭐 2500에서 3000cc 미국에서 뭐 더 큰 것도 있지만 한국에서 2000cc에서 3000cc 모니까 요걸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율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예. 뭐 여기는 해설서부터 나와 있는데 일단 신차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신차로 이렇게 보시면 한국 사이트에서 한국, 미국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 미국 지금 0%입니다. 예, 0%죠. 여기 뭐 기본 세율보다는 WTO 협정 세율이 먼저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8% 대비 한미 FTA를 적용을 하면 0%. 그러니까 한국으로 수출하실 때,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하실 때 또는 예, 한미 FTA를 보는 거니까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하실 때 0%를 적용받아서 8%의 세율 혜택을 보실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 사이트도 같이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이 두 개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요. 예, 여기는 미국 사이트입니다. 요거 주소 잘 알아보시고요. 여기 한번 들어가셔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예, 여기 미국 사이트예요. 미국의 trade.gov죠. 여기서 보시면 FTA 레이트를 찾으려 할 때 미국으로 수입할 때입니다. 아까는 한국으로 수입할 때를 봤죠. 미국으로 수입할 때입니다. You are importing goods from an FTA partner into the United States. 예, 어떤 파트너를 보는지 한국 치겠습니다. 아까 자동차 여기 6자리 숫자 동일하게 쓴다고 했죠? 6자리 숫자 중에 제가 앞에 4자리만 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703이죠. 네,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쭉 나와 있는데요. 8703, 21까지 동일하다고 했죠. 8703, 23이네요. 23, 예. 23 요거 하나 있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8자리 또는 10자리가 있는데 대부분 8자리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 동일하게 1500cc에서 3000cc 사이 여기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클릭을 해보시면요. 세율이 쭉 나와 있어요. 연도별로. 미국 수입할 때 세율이 0%, 예. 한국도 0%, 예. 2015년까지 2.5%였는데 2016년부터 0%로 떨어져서 왔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 실무로서 이렇게 한번 찾아보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품목 분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품목 분류를 어떤 식으로 숫자를 기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관세율 적용이 달라지는 거, FTA에서 FTA를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했죠. 그리고 관세율 적용에 따라 수출 요건도 달라질 수 있고요. 품목이 달라지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FTA에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한국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FTA에서 중요한 게 원산지 결정 기준이 있는데 이 원산지를 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결정될 뿐더러 물품의 표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품목 분류에 따라서 나뉘기 때문에 품목 분류를 굉장히 세심하게 챙겨 보셔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 관세율 적용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 보시면 한국은 쌀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민들 보호해야 되거든요. 농민들 보호해야 되는 건 미국도 마찬가지죠. 이 수입 가능 여부까지도 결정이 돼요. HS 분류에 따라서, 품목 분류에 따라서요. 여기 쌀 보시면
기본 세율이 5%인데 추천받은 경우에 5%고 이 추천 시에는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입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기관의 수입 추천을 받으셔야 수출을 한국으로 수입이 되는 미국에서 수출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만큼 품목이 어디에 분류가 되는지에 따라서 규제가 어떻게 적용이 세율뿐만 아니라 규제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내가 이걸 수출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미국도 쿼터를 굉장히 강하게 철강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품목 분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철강류라고 하더라도 알루미늄도 있고 구리도 있고 뭐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또 규제 내용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 이 품목 분류를 굉장히 섬세하게 잘 판단하셔서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야 된다. 신고할 때도 신경 써서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산지 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렸죠. 자, 한국이 다양한 FTA 체결 국가가 있습니다. 870210이라는 10인 이상 수송용 승용차, 뭐 압축 전마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디젤 또는 세미 디젤일 것에 대해서 협정별로 이게 원산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가 다 달라요. 여기 보시면 한국과 싱가포르 FTA 같은 경우에는 다른 호에서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이 한 EU FTA 같은 경우에는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물품의 공장도 가격의 45%를 초과해야 된다. 이거는 뭐 원산지 결정 기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또 공부가 필요한 거지만 이만큼 같은 물품에 따라서도 FTA 체결 국가마다 다른 결론을 내린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 FTA는 무역을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 동시에 자국의 상품을 자국의 공장과 생산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그 역할도 동시에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국가와 FTA를 체결을 할 때 이 한 품목이 예민한 품목들이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섬유유인데요. 어떤 식으로 이 나라에서 생산이 돼야지만 이 나라의 물건으로 인정을 해줄 것인지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품목, 한국이 체결한 다른 나라와의 여러 품목에서도 이와 같이 다양한 원산지 결정 기준이 있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물론 미국은 한국보다는 좀 더 단순할 거예요. 자국이 유리하게 이끌어갈 힘이 있으니까요. 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품목 분류의 중요성은 수출 요건의 적용, FDA, 한국 같은 식약처 인증력 필요 등이 결정된다. 원산지 표시 방법들도 결정된다라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품목 분류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다는 점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전문가와 상의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관에서 어드밴스 룰링이라고 사전에 내가 이거를 수입 신고하기 전에 한번 판단을 받아보는 이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어드밴스 룰링이라는 사전 심사인데요. 미국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도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전심사 제도는 관에서 사전심사를 거쳐서 이 품목은 네가 이걸 어떤 품목 분류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라고 신청을 한 질의를 던진 거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해준 거기 때문에 그 유권 해석 다큐멘트에 종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전 심사를 한번 받아 놓으면 CBP 또는 한국관세청에서 심사해서 내린 결정이 귀속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안전을 추구를 하시겠다면 이 어드밴스 룰링이라는 제도를 꼭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품목 분류가 한국 한 관세율의 차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국가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좀 올드한 사례이긴 한데요. 가장 직관적인 사례라서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2009년의 사례입니다. 2G 핸드폰을 사용할 때요.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아닌 피처폰을 사용할 때죠. 이때 한국에서 만들어진 DMB 폰, 즉 이제 TV를 핸드폰으로 수신해서 볼 수 있는 핸드폰에 대해서 유럽, 즉 독일에서 품목 분류 논쟁이 생긴 바가 있었습니다. 이를 셀폰으로 품목 분류를 하는 경우에는
IT 협정에 따라서 관세율은 0%였고요. TV 수신기로 품목 분류를 하는 경우에는 관세율이 14%였습니다. 당연히 과세 당국인 독일 관세 당국에서는 이 핸드폰 DMB 폰을 TV 수신기로 품목 분류를 했습니다. 2009년에도 삼성과 뭐 LG는 지금 핸드폰 사업을 접기는 했지만 삼성과 LG가 주력 상품이죠. 지금도 삼성 갤럭시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는 상품이기도 하고요. 한국의 입장에서는 독일에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고 수출을 하면 한국의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가 막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독일에서는 이걸 TV 수신기로만 품목 분류해서 결정을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뭐 1억 달러를 수입을 한다고 하면 14%면 계산이 안 되는데 1,400만 달러를 세금으로 거둘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공무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TV 수신 기능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품목 분류가 단순히 하나의 기능을 가지고 뭐가 메인이냐라는 거에 따라서 사람들마다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으시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어떻게 됐냐면 WCO 세계 관세 기구의 질의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세계 관세 기구 HS 협약에 따라서 세계 관세 기구에서 결정한 사항은 모든 회원국들이 준수할 의무를 가지기 때문이죠. 품목 분류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각 국가의 세관 당국에 있으나 HS 협약 체결국은 이 결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닙니다. 물론 이것도 뭐 예, 일부 국가들 같은 경우는 무시하고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합니다만 한국, 독일, 미국 이런 나라들, 선진국들은 국가의 위신이 있기 때문에 준수를 잘 합니다. 이렇게 품목 분류가 이렇게 이견이 생겼었고 WCO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최종적인 유권 해석과 결정을 내렸고요. 결국 WCO의 위원회 안에 HS 위원회에서는 0%가 맞다. 이 품목의 주된 기능은 전화기이지 셀폰이지 DMVP 이 기능, TV 수신 기능은 액세서리로 들어있는 것이 거지 이 기계의 메인 기능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고 0%로 결정을 했고요. 그 당시에 이 폰을 수출을 하던 사이언, 이 LG 브랜드죠. 많은 이익을 봤습니다. 뭐 분쟁 해결 절차는 뭐 이것과 같고요. 대부분 뭐 우선 교섭에 의한 해결도 있지만 WCO 안에 국제 세계 관세 기구 안에 위원회에서 해결을 공고하고 결정을 하고 결과에 따를 것을 권장하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특히 금액이 큰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FTA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TA 활용 한미 FTA 체결돼 있고요. 미국도 다양한 나라와 FTA가 체결돼 있죠. FTA 체결돼 있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 FTA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이 품목 FTA에서 0%니까 0%로 세금 해주세요. 그냥 하면 안 받아줍니다. 기본적인 세율 다 때려버립니다. 그만큼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출자, 수입자들이 준비해야 되는 영역들이 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활용 절차 6가지 스텝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FTA가 발효되어 있는 나라인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HS 코드, 품목 분류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FDA 관세 혜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관세 혜택이 있는 경우 그리고 내 사업 비즈니스에 이게 코스트 베네핏 어널리시스를 하셔서 베네핏이 있는 경우에 다 계산기 때려 보시고 이를 준비하시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결정 기준이 충족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만들었다고 한국이 최종 수출국이라고 미국에 들어올 때 다 한국산이라고 인정받는 것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적어도 50%의 부가가치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원산지 결정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요. 그 물품이 만들어지는 프로세스를 모두 분석하셔서 부가가치가 한국의 공장과 모든 물 프로세스 안에서 50% 이상이 되어야
50% 이상이 됨을 증빙하실 수 있어야지만 FTA를 어플라이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원산지 증명서도 스스로 뭐 이건 FTA 체결 국가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미 FTA 같은 경우에는 수출자가 발행하는 거고요. 뭐 일부 한국이 체결 동남아랑 체결돼 있는 국가에서는 수출자가 스스로 발행하는 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관에서 발행을 해줍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세관에서 발행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 원산지 증명서도 발급하셔야 되고 관련 서류들 수년간 보관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원산지 검증, 예, 네가 FTA 특혜 관세를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진짜 네가 이게 FTA 이 절차에 활용 절차에 모두 맞는 거를 네가 증빙할 수 있느냐라고 검증이 들어옵니다. 그걸 증빙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내가 혜택을 받은 모든 세금과 뭐 과태료 이런 부분들 뻥튀기가 돼서 오히려 더 많이 세관에 내야 되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스텝을 잘 준수하셔야 됩니다.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품목분류 확인, FDA 발효국 여부 확인, 이 부분도 제가 다시 사이트를 보면서 다시 말씀을 상세하게 한번 드려볼게요. 예, 한국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도 여기 보시면 아까 여기서 보여드렸죠. FTA 체결국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서 미국 사이트도 이렇게 찾아보실 수 있었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FTA가 체결 현황 이렇게 보시면 발효된 FTA가 어디가 있는지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예, 뭐 서명 타결된 FTA 이렇게 있고요. 타결됐지만 아직 국회 인준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반려가 되지는 않은 상황인 거죠. 협상 중인 FTA. 한국은 조금 더 이렇게 정보를 이쁘게 체계화해서 전달해 주는 건 미국보다는 약간 나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정보 미국도 굉장히 잘 정리해서 제공해주고 이 사이트에서 제공해주고 있다는 사실 말씀드립니다. 예, 이 그 관세청 한국 관세청 FTA 사이트인데요. 여기서 한국이 체결하고 반려하고 있는 FTA를 어디가 있는지를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21건 59개국과 체결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HS 코드 확인은 이전에 이 직전에 제가 자동차와 뭐였죠? 랩탑 HS 코드 확인하는 법 가이드라인 다시 한번 더 드렸죠. 그러면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실습으로. 자, 한국과 미국이 FTA가 되면서 한국에서 뭐 미국과 FTA 되기 전에도 이제 칠레와 FTA가 되면서 한국에서 붐이 일었던 품목이 있습니다. 뭔지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와인이에요. 그전에는 와인 되게 비싸게 수입산 와인을 먹었거든요. 그거 아니면 한국에서 복분자주를 마셨죠. 와인이 비싸니까. 부자들의 취미 활동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은 뭐 워낙에 좋은 와인 산지가 캘리포니아에 있기 때문에 네. 자, 와인을 취미 활동 삼아 많이 드시고 계셨지만 한국은 그런 문화가 칠레와 FTA가 체결되면서 또 미국과 FTA가 체결되면서 진행이 됐었는데요. 와인 세금 혜택이 크니까 제가 한번 와인을 대표적인 사례로 다시 한 번 더 실습을 하는 차원으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 여기 보시면요. 채소 과실 조제품. 여기 보면 이게 이쪽이 큰 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채소 과실 조제품인데 음료, 주류, 식초 여기에 있겠죠. 22류입니다. 22류에 여기 보시면 포도주 딱 돼 있죠. 포도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붉은 포도주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흰 포도주도 마찬가지예요.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인데 세율은 비슷합니다. 붉은 포도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WTO 협정세율과 뭐 국제협력 관세 이렇게 있긴 하지만 일단 한국과 미국 FTA 우선 순위가 적용되는 한국과 미국 FTA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FTA 지금 0%입니다. 0%고요. 0%가 아니라면 WTO 협정세율 30%가 적용이 되겠죠. 세율이 FTA가 체결되면서 세율이 30%가 절감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와인 그렇게 많이 생산하진 않지만 한국에서 미국으로 와인을 수출할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에 6자리 동일하다고 했죠? 근데 204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네. 2204, 21 붉은 포도주죠. 2204, 21 여러 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1하고 뭐 여기는 한국은 이 붉은 포도주 2리터 이하의 용기의 붉은 포도주죠. 여기 예, 2리터 이하의 붉은 포도주 여기 있습니다. 2리터 or less 보시면요. 한미 FTA가 되면서 쭉 0%가 되어 왔다는 거. 예. 동일하게 0%를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뭐 이렇게 관세 혜택 확인도 진행이 됐죠. 뭐, 예, 관세 혜택 확인. 옛날 관세청 FTA 포탈은 이런 식으로 세율 이렇게 찾아가지고 협정세율 이렇게 비교할 수 있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여기에서, 이 사이트에서, 잠시만요. 예, 여기에서 이렇게 비교해 보실 수 있었죠. 미국 0%, 협정세율 30% 다르다는 거. 예, 이게 PPT가 약간 올드한 거긴 한데, 예, 이렇습니다. 네. 여기 스텝 6가지 중에서 HS 코드 확인하셨고 FTA 관세 혜택 내가 절감할 수 있는 세율이 몇 %인지 예, 여기까지 확인을 하셨죠. 그 다음에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FTA마다 같은 품목이라도 이거를 한국산이냐 미국산이냐 인정해 주는 건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요. 요거 아까 보여드린 사례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FTA는 체결국과 양자 간 무역 증대가 목적이므로 협정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해서만 관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한국을 원산지로 인정받으려면 협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요. 뭐 원산지 결정 기준 일반 기준과 품목별 기준으로 구분되지만 일반 기준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칙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품목별 기준 둘 다 적용돼야 되는데 품목별 기준이 충족이 되면 일반 기준도 대부분 충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품목별 기준은 FTA 협정문을 보시면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내가 수출하려는 품목이 이 원산지 결정 기준에 충족을 하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한국에서 유통되는 물품이 모두 한국 제품이 아닌 것처럼 한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협정 체약국에 수출한다고 모두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수출 상대국에서 FTA 협정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한국에서 수입 통관할 때처럼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증명서를 반드시 구비하셔야 됩니다. 특히 미국으로 수출할 때 수출자의 중요한 역할은 원산지 결정 기준이 충족될 경우에 협정에서 정한 적합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서 수입자한테 넘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수입하시는 분이 그 원산지 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면서 협정세율, 디스카운트된 세율을 적용을 해달라고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원산지 증명서를 어떻게 발급돼야 되느냐? 한미 FTA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한미 FTA에서는 발급권자는 수출자뿐만 아니라 생산자 또는 수입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데 수입자는 해당 물품에 대한 정확한 원산지 정보 확인이 필요하죠. 원산지 정보는 수출자한테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유효기간은 원산지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4년간 유효합니다. 뭐 다른 협정의 원산지 증명서는 6개월에서 2년간 유효한 경우도 있는데 한미 FTA는 4년간 유효합니다. 그리고 건건이 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해야 되냐? 한미 FTA에서는 포괄증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동일 상품을 반복 선적할 경우 한 건의 원산지 증명서로 기간을 명시하여 1년 이내에 포괄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증명서 양식은 정형화된 양식은 없어요. 협정에서 정한 8가지 정보만 기재하시면 되고요. 한국에서는 공고 서식을 제정하여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한국에서 공고하는 증명 서식에는 이렇게 표로 되어 있는 증명서 공고 서식이 있긴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 미국에는 인보이스에다가 이런 내용들을 기재를 하시고 이걸 다큐멘트를 첨부해서 제출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8개 필수 항목을 말씀드리자면 연락처 또는 신원 확인 정보, 증명인의 성명, 발급권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이건 미국 측 지침입니다. 그리고 상품의 수입자, 상품 수입하시는 분이 쓰셔야 되겠죠? 뭐 아니면 수출하는 분이 수입자의 수입자의 이름이나 회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써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상품명 수출자도 쓰셔야 되고 생산자도 쓰셔야 되고 상품명이 부호책에 따른 HS 코드 아까 설명드린 품목 분류 번호를 쓰셔야 됩니다. 상품이 원산지 상품명을 증명하는 정보도 간략하게 쓰셔야 되고요. 뭐 사인하실 때 항상 날짜와 사인을 하시죠. 증명일도 쓰셔야 됩니다. 포괄 증명 아까 여기 말씀드린 1년 기간을 포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동일 품목을 반복해서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증명 유효 기간 미국 지침에 따른 경우 뭐 미국은 month, day, year니까요. 이런 식으로 예, 언제부터 언제까지 유효 기간을 이렇게 지정을 하겠습니다라고 쓰셔야 됩니다. 다음에 여기 스텝에서 제가 어디까지 설명드렸죠? 예, 원산지 증명서 발급까지 말씀을 드렸죠. 관련 서류 보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서류 보관 필수입니다.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정확성은 사후에 검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수입 건마다 원산지를 증명하라고 수입자한테 자료를 내라고 세관 측에서 요구를 하면 예, 곤란하겠죠. 물품 인도 기일 날짜도 있고 예를 들어서 식품료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도 있고 제품 납입을 해야 되고 기한에 맞추어서 수출해야 되는 중간재 원자재도 있을 텐데 그거를 할 일일이 다 검사를 해버리면 물류가 마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정확성 이게 원산지 FTA에서 정한 원산지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세관이 확인을 하고 제대로 된 세금을 추징을 하거나 납부하도록 하는 과정은 사후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도 미국도 리퀴데이션이라고 해서 세관에서 세무조사 같은 경우도 사후에 일률적으로 하는 거죠. 세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자분들은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일정 기간 보관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벌금 등 형사처벌도 병행됩니다. 이건 한국 기준이고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모두 본인과 관련된 서류는 보관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서플라이 체인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말씀드린 제가 여기 서술해 놓은 서류들은 항상 세관에서 요구를 할 때 제출할 수 있도록 보관을 해 두셔야 됩니다. 서류에는 뭐 수출자가 보관해야 되는 서류에는요, 원산지 증명서 사본, 수출 신고 필증, 원재료의 수입 신고 필증, 뭐 중간재인 경우에는요, 수출 거래 계약서, 그리고 뭐 원재료 물품 생산 구입 관련 증빙 서류, 이거는 부가가치가 몇 %인지를 증명을 해라라고 하는 경우에 필요한 거겠죠. 뭐 원가 계산서, 원재료 내역서, 공정 명세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원재료의 출납 재고 관리 대장, 예, 러프하게 다 구비를 해 두셔야지 문제없이 다 증빙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생산자가 보관해야 되는 서류도 여기 뭐 수출자 또는 최악상당국의 수입자에게 해당 물품 원산 증명을 위해 작성 제공한 서류, 물품 공급 계약서, 원재료의 수입 신고 필증, 구입 증빙 서류, 원가 계산서, 재료 내역서, 공정 명세서, 출납 재고 관리 대장 이런 거다 네, 서류 보관해 두셔야 됩니다. 수입자가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 수입 신고 필증, 수입 거래 관련 계약서, 관세 가격 결정에 관한 자료. 아까 관세 말씀드릴 때 관세는 어떻게 결정된다고 했죠? 과세 가격에 관세율을 곱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과세 가격에 관한 결정 자료도 과세 가격도 수입자가 신고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 가격을 내가 신고한 게 정확한 과세 가격 결정입니다라고 증명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수입 물품 국제 운송 관련 서류도 준비해 두셔야 됩니다. 예, 김진영 변호사님이 강의하셨던 일간과 연결되는 이 내용이죠. 그리고 사전 심사서 사본 및 사전 심사에 필요한 증빙 서류.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드밴스 룰링, 사전 심사 어드밴스 룰링과 관련된 겁니다. 이 서류를 가져오고 있고 니네가 이거라고 얘기했잖아라고 니네가 결정한 거 왜 지금 와서 뒤통수를 쳐?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증빙 서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꼭 보관을 해 두셔야 됩니다. 뭐 두 번째 김윤정 변호사님과 관련된 거이긴 하지만 지적재산권 거래 관련 계약서도 부구비를 해 두시는 게 좋고요. 네. 제가 지금 이제 큰 소리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목이 쉬었어요. 제가 원래 감기 기운이 좀 있었는데 예, 심한 새소리 내서 죄송하고요. 예,
러프하게 짧은 시간, 45분, 50분 정도 강의를 했습니다. Q&A 시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시간에 강의 시간 중에 질문을 못 하신 분들이 계시면 여기 제 메일 주소가 있으니 여기로 문의를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최봉기 영사님. 예. 오늘은 줌의 안타까움이 정말 느껴집니다. 이제 오프라인으로 하면 중간에 물도 좀 갖다 드리고, 사회자가 웃긴 얘기도 해서 중간에 좀 끊어 드리고 했을 텐데, 저희가 줌은 전혀 그럴 수가 없기에, 정말 그 목 상태도 안 좋으시고 그런데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저 잠깐 물 좀 떠올게요. 예, 그러십시오. 예. 지난주에 저희 강의한 거 다들 받으셨죠? 이메일로. 예쁘게 다 갔던데. 그러니까 최봉규 영사님이 지금 해 주신 내용이 복잡하고 내용이 많잖아요. 근데 어디 다 있다? 저희 이메일 보면 다 있다. 이메일로 받으신 분들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다 거기 보시고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봉규 영사님의 개인 이메일 주소도 공개를 하셨기 때문에 이메일로 대답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사님 문의 사항이 있으면 이메일로 드리는 게 제일 빠릅니까? 네. 예. 이메일로 그러면 저희 자료 보내줄 때 이메일 제일 앞에 찍으니까 그걸로 그냥 보내드리면 제일 좋은 거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제가 러프한 정보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개별 무역에서 발생하는 개별 케이스 바이 케이스 건에 관한 거는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정확하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오피셜은 영사님에게, 뇌피셜은 알아서 전문가에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규정에 관한 내용이라 지금 특별히 관세 FTA 문제라든가 관세 문제가 있지 않으셨던 분들은 딱히 질문이 생각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어떤 그런 문제 얘기하셨지만 개별적인 거 말고 좀 이렇게 제너럴한 거, 규정에 대한 것, 그런 것 오피셜에 대한 것들은 영사님에게 문의를 하시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내용 뭐 특별히 질문 없으신가요? 예,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사님께서 너무 강의를 잘해 주셨습니다. 아픈 목으로 목을 부여잡고 너무 잘해 주셨기 때문에 또 나중에 자료가 올 거기 때문에 예, 저희는 그러면 조용히 마감하는 여기 지금 왔습니다. 운송 대행 업체 UPX나 FedEx 등을 이용한 무역 거래의 경우도 원산지 증명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FDA 관세 혜택을 받으시면 무역 거래 형태와 관련 없이 원산지 증빙 서류를 준비를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개인이 FTA 관세 혜택을 받을 경우에도 원산지 증명서를 내셔야 됩니다. 음. 그러면 개인이 뭔가 한국에서 개별적으로 FedEx나 UPS를 통해서 갖고 들어오는 경우도 네, 필요하다는 얘기신 거죠. 예.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원칙이 이제 그렇습니다. 예. 그거를 구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비즈니스 B2B 거래에서 보통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이 되지 개인 거래에는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포기하세요. 아.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차를 샀어요. 미국에서. 한미 FTA 체결돼 있죠. 그럼 원산지 증명서를 들고 가면 한국에서 0% 세율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차를 사고 미국산 차를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갈 때. 근데 미국 자동차 회사에서 개인한테 원산지 증명서 발급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냥 들고 들어가서 세금 내고 들고 들어가서 세금 다 내고 통관해가지고 본인이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산이 미국으로 왔다가 다시 한국으로 가는 경우에 이제 저 같은 외교관의 신분으로 다시 돌아갈 때는 한국산이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를 않죠. 하지만 미국 포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원산 증명서 없기 때문에 세금 다 내야 됩니다. 그게 어렵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아. 원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잠시 주지하실 분은 한국 현대나 그런 거 다시 기아 구입하시는 게
그런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되나요? 예, 좋은 정보입니다. 심지어 예. 제 전전임자인 이진희 전전임 영사님 같은 경우에도 그 방법을 한번 세관 출신이시니까 한번 찾아보려고 정말 백방으로 노력하셨는데 못 하시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여기서 차 파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렇군요. 그 삶에서 우러날 수 있는 좋은 정보입니다. 예.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또 제가 이제 질문을 이제 그만 받겠습니다. 다음에 그분 누군가 이제 올리시거나 말씀을 하실 거죠. 그래서 지금 거의 그 시간이 한지 50분이 넘었기 때문에 질문이 없으면 종료하도록 하고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자료를 받으신 이후에 그걸 읽어보시면 질문할 거리가 생기실 것 같아요. 실질적인 본인의 품목과 연결이 돼서. 그러면 저희 최봉규 영사님께서 친절하게 이메일도 주셨기 때문에 그쪽으로 문의하시면 오피셜한 거 대답해 드릴 겁니다. 네. 예, 제가 말씀 여러 번 드리지만 뇌피셜을 요구하지는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세 번째 강의 이대로 끝 마치기 전에 저희가 꼭 해야 되겠죠? 수사. 오늘, 오늘의 인증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야, 뭐든지 3, 세 번이 어렵습니다. 오늘까지 중간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나 화면 켜지는 소리가 들리면서, 네, 지금 자리에 앉고, 거울 한 번씩 보시고요. 자, 오늘 저희가 3, 세 번, 이라는 숫자를 저희 얼굴 위에 올리고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얼굴이 화면 1, 2, 3 페이지, 4 페이지에 어디에 있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계속 미소를 유지하시고 있으시라고 제가 항상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유지하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찍었고요. 제가 이 웃는 동안 여러분의 미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사진을 보면 저만 사진이 이상하게 나옵니다. 예, 저의 그 초상까지 망가지는 것을 내놓고 여러분의 사진을 또 예쁘게 찍었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하고요. 오늘 강의 중반을 넘었는데 예, 그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딱 중간까지가 힘듭니다. 그 이후에는 쉽다는 거. 그리고 충분히 저희가 봐서 보충 수업할 기회 드릴 테니까요. 저희가 보내주는 이메일 잘 보시고 거기에 제가 리플라이 해달라는 본인의 전화번호 한번 버튼 눌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네. 들어가세요. 네, 영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목도 아프신데. 갑자기 안 좋아졌네요. 큰 목소리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이게 저기 뭐야, 이 난스탑으로 쉬지 않고 하는 건 목 아파요. 그러니까요. 네, 좀 알겠습니다. 쉬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